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화론 파트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화론에 가보면 먼저 소화 원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네, 요거는 다시 한번 복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챕터 2부터 해서 이제 뒤쪽에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실제적인 소화 약재들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요 뒤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앞에 소화 원리라던가 소화 약재의 기초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 위주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에 소화 원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저희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연소의 3요소가 뭐가 있었습니까? 부르세요. 이렇게 조용할 일이야?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됐죠? 요게 3개. 자, 내가 만일 4개를 뽑고 싶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연쇄 반응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가연물에서 또는 산소공급원에서 점화원에서 연쇄 반응,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앞에서 이제 정의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리 맨 처음 연소할 때. 맞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더 이상의 연소 진행은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자, 보십시오. 3요소나 4요소 중에 일부나 또는 그 전부를 보이십니까? 제거나 또는 억제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소화. 그래서 소화는 이런 거야, 여러분들. 4요소를 우리가 따졌을 때 점화원, 산소공급원, 가연물, 연쇄 반응까지. 자, 열을 없앤다.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냉각. 앞에 셌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산소를 없앤다. 질식. 가연물을 없앤다. 제거. 연쇄 반응을 없앤다. 부촉매. 맞습니까? 또는 가연물을 없애는 제거를 희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대요. 요 그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림에서 얘네들을 비워놨을 때 이게 무슨 소화 방법인지 먼저 알 수 있어야겠죠. 맞나요? 이게 이제 소방학교 가보면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책에 아마 이 그림이 아마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책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 방법에 먼저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아셨죠? 자, 열을 끊는 걸 무슨 소화? 냉각. 산소 끊는 거? 질식. 제거.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 제거. 그리고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걸 부촉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질식. 산소를 차단한다. 냉각. 온도를 낮춘다. 제거. 가연물을 제거한다. 자, 이 3가지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물리적인 소화 방법인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한다. 무슨 소화요? 물리적 소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하고 화학 반응을 끊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거나 종료시킨다. 활성기에 의한 생성을 차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부촉매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연쇄 반응 차단 소화 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무슨 소화? 억제 소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오른쪽에 가보면 이런 말도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리적 소화는 4요소와 3요소, 요게 4요소죠? 얘가 3요소. 2개 다 소화가 가능하지만 화학적 소화 방법은 몇 요소에서만? 4요소에서만 가능하다. 왜요? 3요소 같은 경우는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딱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우리 먼저 냉각부터. 자, 냉각은 말 그대로 불이 났어요. 물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냉각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주수가 가장 대표적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을 딱 뿌려가지고 물을 뿌렸을 때 거기에 온도가 쫙 하고 내려가니까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냉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냉각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밑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연소의 4요소 중 에너지를 제거한다. 이 에너지가 열 또는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거해서 발화점 이하로 또는 이제 뭐 인화점도 될 수 있겠죠. 요거 이하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물의 흡열 반응을 이용한다. 제가 냉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다. 물의 무슨 반응?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을 이용하여 열을 제거하는 것이다. 물은 비열 값이 몇이에요? 물 비열 몇입니까? 1. 그죠? 뭐 킬로칼로리든 칼로리든. 킬로그램에 도씨, 그램에 도씨. 그리고 증발 잡열 또는 기화 잡열 값이 어떻다? 크다. 539.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사용한다? 냉각수화. 자, 이런 것들이 크다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가 잘 된다? 흡열.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이거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요거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지금은 일단 요 정도. 근데 융해열도 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80짜리. 일단 중요한 건 증발 잡열 기화열이 중요한 거고. 자, 이렇게 냉각 소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화 약제가 뭐다? 물이다, 물.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포도 냉각 있습니다. 또 가스 있죠. CO2, 할론, 할로겐. 불활성도 마찬가지. 불활. 그리고 분말. 요런 애들은 다 뭐가 있다? 냉각이 있습니다. 다 냉각이 있습니다, 얘네들. 여러분들 가스계에 냉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보다 적은 거죠. 맞죠? 근데 대표적으로 물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애들은 다 냉각을 깔고 갑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 이번에는 질식입니다. 자, 질식은 뭐예요? 덮는 거죠.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불을 덮는데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게 되면은 불에다가 더 이상의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얘를 우리가 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소 공급원을 제어한다. 그래서 산소가 원래 몇 프로 있어요? 21%가 있죠. 근데 얘를 몇 프로 이하로? 그렇지. 15% 이하로 다운을 시켜서 불을 끄는 걸 우린 무슨 소화라고 얘기한다? 질식소화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질식소화 개념은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산소 농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대부분의 가연물은 제가 15% 이하면 소화가 된다라고 했었고, 자, 여기 보셨을 때 두 가지 질식이 나오는데요. 희석 질식과 피복 질식. 희석 질식은 산소 농도를 이하로 질식, 희석을 시키는 거죠. 얘가 희석 질식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피복 질식은 우리 CO2 있죠. CO2 분자량이 몇이죠? 44. 맞나요? 그러면 CO2 분자량을요, 내가 공기 있죠, 공기. 공기 중에 뿌리는 거야. 공기 분자량이 몇이에요? 29죠. 몇 배 무거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덮는 거지. 이제 덮는 거죠, 이게. 이게 무거운 걸로 위쪽에서 덮는 거잖아요. 이것도 질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얘를 농도를 이렇게 희석시키는 걸 희석질식. 자, 무거운 걸로 덮는다? 무슨 질식? 피복질식. 근데 결국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식.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희석질식과 피복질식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위쪽을 덮는 거죠, 결국 피복질식은. 희석은 산소 농도를 희석시키는 거고. 근데 두 가지 합쳐서 그냥 질식. 그럼 대표적인 소화 방법엔 이런 애들이 있대요. 풀연성 기체로 덮는다. 포로 덮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덮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피복질식이나 또는 희석질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고체 연소물을 또 덮는데요. 그죠?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이런 거 많이 쓰죠. 후라이팬 화재가 나면 거기다 물 뿌리면 안 되니까 수건이나 담요. 여러분들 기름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하다가 거기 불이 붙었는데 거기다 물을 뿌린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물 뿌리면 안 돼요. 연소실을 완전하게 밀폐한다? 산소 공급 차단.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위험물 쪽에서 질석, 진주암 또는 이제 요거 모래, 건조사죠. 이런 것도 다 질식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질석, 진주암, 건조사 이런 것들 다 질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다섯 번째 갔을 때 무슨 소화가 나와요? 유화소화. 자, 요걸 우리가 에멀전.
그죠? 비중이 물보다 큰 중유, 유류화재 시. 자, 중유라는 건 휘발이 잘 안 되는 기름이거든요. 이 중유화재 시에 물소화약제를, 자, 이게 꼭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상으로 방사했을 때. 무상이라는 건 내가 물을 무슨 모양으로요? 그렇지. 안개 모양으로 방사했을 때. 또는 포소화약제를 포보다는 무상 중심으로 조금 보십시오. 포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무상으로 방사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유류 표면에 엷은 층이 생긴대. 자, 얘를 우리가 무슨 층? 유화층. 물과 유류의 중간 성질이 형성돼서 산소 공급을 차단시킨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화소화를 우리가 유화질식, 그러니까 좀 크게는 질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유화소화로 시험 문제가 또 최근에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화층이라는 게 형성돼서 그 유화층이 위쪽에 불을 덮는 건데, 제가 아까 물이 이렇게 안개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유에 불이 났대요. 자, 무거운 기름인 중유 쪽에 이렇게 불이 났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못 뿌렸다고요? 안개 모양의 물 뿌렸다 그랬죠. 자, 안개 모양의 물이 여기 뿌려지면 얘가 요 중유 있죠, 중유. 얘를 똑똑하고 두드린대요. 그럼 요 중유가 튀어 올라서 요 두 개가 합쳐져요. 반은 물이고 반은 중유인 거야. 여기가 중유.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멀전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에멀전이 두 가지가 이제 완벽하게 섞이지 못하니까 반반 정도? 그냥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닌 상태? 이런 애들이 위쪽에 얘네 개수 있죠. 떨어진 개수만큼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위쪽을 어떻게 한대요? 덮는데요. 얘를 우리가 유화층, 에멀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요. 중유구, 안개 모양 무상으로 뿌렸을 때, 그죠? 얇게 뿌렸을 때, 요 얇은 뿌려진 물들이 중유와 만나서, 또는 중유를 똑똑하고 노크를 해서 중유하고 같이 중유가 튀어오르면 그때 이제 혼합이 돼서 완벽하게 혼합되지 않은 약간 에멀전, 유화층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그 유화층이 위쪽을 그냥 덮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예전에는 유화질식 또는 뭐 질식 쪽에 넣기도 했지만 그냥 유화소화로 그냥 단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유화소화, 유화층, 유화소화. 됐습니까? 네, 꼭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최근에 잘 나왔어요. 최근에 잘 나왔으니까. 다음 세 번째, 제거소화. 여기 위에 제가 질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질식 소화를 낼 수 있는 소화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포, 그죠? 또 CO2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약제다라고 얘기하는데, 포나 CO2 말고 물도 질식이 있습니다. 아셨죠? 뒤에서 배울 거예요. 할론도 질식이 있어요.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도 질식이 있고, 분말도 질식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다 질식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센 애들이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주소화 효과로 우리가 질식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 됐죠? 아까 제가 물도 한번 적어드렸으니까 얘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거. 주변의 탈물질을 제거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제 불이 났는데 옆에 나무들이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연물 자체를 치워버리는 거야. 가연물 자체를 치워버린다. 그래서 가연물을 파괴, 제거, 이동, 격리, 희석 등의 방법으로 열을 받는 부분을 작게 또는 아예 없애버려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소화 방법을 얘는 좀 잘 보십시오. 소화 방법. 요거 양초의 촛불을 입김으로 끈대요. 초에 이렇게 불꽃이 맺혀 있으면 내가 옆에서 후 하고 불어서 요거 날려버리는 거야. 불꽃 자체를 후 날려버리는 거야. 뭐예요? 제거래요. 제거. 자, 그리고 산불이 났는데 여기 불이 난 거죠. 그 여기 막 나무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탄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자, 불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요 나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베버려야겠죠. 맞습니까?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게 앞쪽에 있는 나무들을 내가 미리 베버리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제거. 디귿번 유류 화재 시. 자, 유류에서 화재가 났대. 유류. 보통 이 증기 쪽에서 화재가 나죠. 유증기에서 화재가 나는데 유류 화재가 났을 때 옆에다가 폭탄을 터뜨린대요. 펑. 펑. 그럼 이 폭발력에 의해 이 증기가 어떻게 되냐면 반대쪽으로 다른 쪽으로 날아가 버린대. 이렇게 후폭풍을 이용해 증기를 날려보내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거소화. 실제 이런 방법을 쓴 적이 있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전기 화재의 경우 전원을 차단한다. 가연성 가스일 땐 가연성 가스의 공급을 차단한다. 맞나요? 요것도 다 우리가 뭐다 이제? 제거다, 제거. 그래서 얘네들하고 앞에 있는 뭐 냉각이라던가 또는 질식 이런 것들을 막 섞어 놓고 다음 중 제거 소화 방법으로 옳은 걸 뭐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좋고 희석이죠. 희석은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수용성 가연물이래요. 그러니까 물과 잘 섞이는. 가연물에 물을 대량으로 방사하면 연소범위 이하로 떨어뜨린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알코올이 대표적인 수용성이거든요. 그럼 알코올에 불이 났대요. 그럼 알코올에 불이 났으면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물을 조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미친 듯이 엄청 확 하고 쏟아붓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이 대량 주수가 되면 알코올에, 그죠? 물이 잘 섞이니까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고 물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알코올이 희석돼서 꺼지는 거야. 얘를 우리가 무슨 소화? 희석소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희석소화를 다른 말로 제거소화로 얘기를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제거소화 쪽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에 제거와 희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가보면 보세요.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희석시켜 소화하는 것도 희석소화지만 이것도 우리가 희석이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산소 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에? 희석질식이라 그래서 그냥 뭐라고 부른대요? 질식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일반 희석소와 희석질식은 다른 거다라는 거지. 다시 희석은 뭐예요? 가연물의 농도를 낮추는 거고 희석질식은 산소 농도를 희석시키는 거야. 됐습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죠. 피복소화, 이건 피복질식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또 피복질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또는 별도로 이제 피복소화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질식에 포함시키는 게 많다. 그게 맞다. 다음 마지막 부촉매. 자, 부촉매는 뭐다? 사요소 중에 부촉매제를 사용해서 더 이상 얘가 나오지 않게. 뭐가 일어나지 않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수속이나 수상기에 더 이상의 반응을 막아주는 소화 방법이 뭐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촉매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또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억제. 그래서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차단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더 이상 수속이나 수상기 또는 우리가 얘를 자유라디컬 발생을 억제 얘를 우리가 억제소화 또는 부촉매소화 또는 연쇄반응 차단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강화액 소화약제라는 게 있는데 강화액 소화약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가 물에다가 이런 애를 섞는 거거든요. 자, 물은 기본적으로 냉각이나 질식 맞습니까? 냉각 질식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얘가 부촉매가 없거든요. 그래서 탄산칼륨을 섞어서 부촉매 소화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산칼륨 중에 이제 칼륨이라는 이온을 가지고 그래서 강화액은 냉각 질식 효과도 당연히 좋지만 여기 봤을 때 뭐까지? 부촉매까지 가질 수 있는 소화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얼지 않게 해주고요. 강화액은 또. 왜냐면 물의 단점이 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칼륨이온이죠. 칼륨이온. 얘가 연쇄 반응 차단을 또 시킬 수 있는 게 강화액. 그러니까 강화액이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물의 첨가제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배워요. 그래서 요 정도 지금은 봐주시면 좋고, 이 강화액이 요즘 많이 쓰는 곳이 여기요. K급 주방화제. 그래서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셨죠? 물의 첨가제라는 곳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부촉매 있죠? 부촉매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토는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에다가 탄산칼륨이라는 걸 섞으면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끌어낼 수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그냥 일반 물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에도 부촉매 없습니다. CO2. 자, 보세요. CO2. 부촉매 없습니다. 할론. 부촉매 있고요. 할로겐. 부촉매 있고요. 불활성 기체라는 게 있거든요. 뒤에 가보면 얘가 부촉매가 또 없어요. 다 있고, 분말 부촉매 있죠. 왜냐면 이걸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거 구분하는 걸로도.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가스계가 무조건 다 부촉매가 있는 건 또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 원리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했으니까요. 자, 물리적 소화. 얘 뭐다? 가산점을 끊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가연물을 끊는 제거, 산소를 끊는 질식, 점화원을 없애는 냉각. 자, 화학적 소화. 연쇄 반응을 없애는 거죠? 부촉매. 맞나요? 자, 냉각 소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도를 낮추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다? 물. 됐나요? 그래서 물의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증발잡열이나 비열이 큰 걸 이용해서. 자세한 건 뒤쪽에서 하면 되니까 지금은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고, 질식은 우리가 희석질식과 피복질식이 있다. 자, 희석질식은 뭐예요? 21%의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리고, 피복질식은 무거운 걸로 것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질식.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 제거는 우리가 희석, 일반 희석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제거 소화는 가연물 자체의 제거, 이격, 또는 가연물 자체의 농도를 떨어뜨린다. 가연물의 농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것도 했었고. 자, 부촉매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얘기했죠. 자유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더라. 맞나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화학적 소화 방법이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요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은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아셨죠? 본문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21%의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희석하거나 저하시키면 산소 양이 부족해서 연소가 중단된다. 얘가 뭐예요? 질식이죠.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질식 소화에 대하여 옳은 거. 1번, 연소의 조건 중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의 목적을 달성한다. 질식. 얘 뭐예요? 소방도를 이용하거나 창고에서 물건을 빼낸다? 제거죠, 제거. 그죠? 자, 발화점 이하로 냉각시킨다? 냉각. 이거는 부촉매. 어렵지 않죠? 문제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여기는. 다음,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리는 작용은 질식이죠. 그죠? 다음, 소화 방법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질식 소화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냉각 소화가 가능한 건 물, 강화액, CO2, 할론. 오케이.
강화액도 당연히 물이 섞이니까 디귿 피복수하는 비중이 물보다 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유 얘기하는 거. 중유 비수용성 유리화재 무상주수하면 피복수화보다는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유화. 맞죠? 네. 부촉매 소화는 가스화재 시 가스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한다. 제거. 제가 이거 별도로 뭐라 그랬어요. 유화는. 그래서 디귿 리얼 잘못된 거고 기억 니은이 맞는 거죠. 다음 물과 탄산칼륨이 혼합되어 있는 강화액 소화약제는 냉각을 하는데 소량의 얘가 있어서 칼륨. 그죠? 그래서 부촉매가 가능하다. 이 정도 문제 정도만 일단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게 안 나와요. 되게 심플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 이제 약재입니다. 약재. 자, 약재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고 요 뒤에가 양이 좀 많아요. 약재론이. 그래서 약재론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요. 제가 소화약재 기초부터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